보험사에서 막 돈이 들어와요. 그럼 본사 통장에 다 꽂혀요. 돈 안 줘갖고. 오히려 그런 약치 회사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잘 된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고 신용만 지키고 돈 실수만 안 해도 성공하더라.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사업만 22년 차 현재 GS 렌트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은태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렌트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사업에 진출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렌트 사업이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닌데요. 예, 누구나 가능하지만 뭐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이 렌트 사업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를 맡아야 되고요. 예, 개인 사업자는 허가가 안 나고 법인의 형태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단 법인 허가 요건을 만들려면 일단 신차나 다름없는 1년 미만의 신차로 1개월 이내에 50대를 맞춰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50대를 맞춘다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가장 힘든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소나타 2천만 원짜리 소나타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면 대략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를 50대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20대가 나가 있고 30대가 마당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거는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도 쉽게 이 사업을 쉽게 덤빌 수가 없다. 돈은 있는데 영업력이 없으면 이 사업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캐피탈사 같은 데서 이제 할부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워낙 그러한 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캐피탈사들이 신규 법인 사업체에는 할부를 거의 해주지 않는다.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이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50대를 맞추지 못해서 만약 48대나 49대를 맞추면은 허가가 취소가 되는데 이 차량은 무등록 차량이 됩니다. 무등록 차량이 되면서 이제 차량이 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차량 말소가 되는데 말소가 되는 순간 저당권 설정이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사기의 유형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일부러 48대, 49대만 맞추고 이 차량들을 허가를 취소시켜서 차량을 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등록증상에는 설정이 잡힌 차가 아니라 깨끗한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다 팔아먹고 나중에 가봤더니 대표이사는 바지 사장이었고 이러한 사기의 유형들이 아주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캐피탈사들이 자꾸 당하니까 지금은 신규 허가증이 나오기 전까지의 렌트카 업체는 대부분 할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본금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본사를 이제 허가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법인 본사와 협의를 해서 이제 지사나 영업소의 형태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사와 협의가 잘 돼서 만약에 영업소나 지점 형태로 하는 경우 그 해당 시에 그 시 교통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해당 시 교통과에서 주차장과 그 사무실을 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는 거죠. 이거는 본사 허가와는 좀 다릅니다. 본사 허가는 1개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이내에 50대를 맞춰야 되는데 이 지점이나 영업소 허가는 이미 본사에서 허가증을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새끼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사가 아버지면
이 지점이나 영업소는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같은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지점 영업소 형태는 접근이 상당히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렌트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자동차 관련, 보험 관련, 공업사, 레카 또는 그 현장 출동, 그 차 사고가 나면 이제 현장 출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줄여서 이제 우리가 현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간혹 이 사업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을 보고 이게 돈이 된다더라, 이 사업이 괜찮더라, 또는 뭐 이 사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는 차를 너무 좋아해,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을 덤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단호하게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경험은 없지만 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내가 카센터 사장님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공업사 사장님들, 그리고 보험, 그리고 자동차 영업사원, 뭐 이런 분들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분들은 한번 체크를 잘 하셔서 한번 이 사업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본사를 하지 못해서 이제 영업소나 지점 형태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이제 본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요. 이제 뭐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말 이제 본사를 잘 만나서 이제 뭐 사업을 잘 영위하셔서 돈도 많이 벌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본사를 정말 잘못 만나서 정말 갑질 횡포 당하고 정말 돈도 못 받고 차는 다 날아가고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본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뭐 그분 얼굴 보고 이렇게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면 그래도 조금 위험성은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팁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이제 한 3년에서 5년 미만의 사업자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은 해야 이 사업을, 렌트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가 좀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정말 잘못되는 회사는 딱 3년에서 5년 사이에 딱 잘못됩니다. 그냥 어차피 사기를 칠 생각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좀 위태위태한 회사들은 딱 3년에서 5년 사이를 넘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본사가 하고 있는 이제 지점이나 영업소의 개수, 그리고 이제 차량 대수라든가, 이제 50대 간당간당하게 맞춰져 있는 요런 렌트카사들은 이게 50대 미만으로 떨어져서 한 달 정도를 유지를 못하면은 이게 또 허가가 취소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한 100대 정도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이제 50대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최소한 차량 대수가 한 100대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점은 최소한 못해도 한 5개 이상 정도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래도 통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본사를 찾아가 갖고 뭐 재무제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는데, 이제 등기부등본 같은 거는 이제 좀 떼달라고 하면 그 등기부등본은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이제 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아주 옛날에는
뭐 자본금,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또는 뭐 끼케야 1억 정도를 넣고 이렇게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차대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금은 1억인데 차대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5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대면 10억입니다. 그러면은 차량의 자산 가치는 10억인데 자본금이 1억이면 이제 마이너스 9억이 되는 거죠. 그럼 9억에 자본 잠식이 생깁니다. 이제 요건 이제 회계 용어인데, 이제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이 회사들은 이 캐피탈사에서도 이제 할부가 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 국세청에서 봤을 때도 이 회사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자본금은 최소 10억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이상인가, 10억 이상이 된 회사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억 이상, 이렇게 대기업 빼놓고 자본금이 10억이 이상이 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제 화려하고 굉장히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뭐 5년, 10년을 했어도 이렇게 속으로 썩어 있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런 회사는 선별해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뭐 국세,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려 있는 회사들도 아주 간혹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 본사 대표님을 만나서 국세 지방세 다 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꼭 마치 내가 뭐 세무조사팀에서 나온 것 마냥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 지방세를 완납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보다 뭐 좀 돌려서 이렇게 뭐 혹시 관공서나 뭐 무슨 공사 뭐 이런데 이제 납품을 하셨는지, 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그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면요. 요즘은 이제 관공서나 이제 뭐 한국 뭐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 한국도로공사 뭐 이런 뭐 철도청 뭐 이런데 납품 실적이 있는 데들은 세금을 밀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으려면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수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세금이 밀리지 않은 업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표이사님의 마인드인데, 이거는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거나 이제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대표님과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인드와 이 같이 가려는 마인드인지, 아니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돈으로만 보는 이런 사람인지, 그거는 이제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아마 뭐 그런 것들은 선별해 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뭐 그 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 또 뭐 이 밖에도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뭐 문의를 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2년차 경력 자동차의 달인 전은태였습니다.